안녕하세요. 토론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보일러플레이트입니다. 저는 발표자 김정현입니다. 먼저 메인 컨텐츠에 대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시간 토론방을 개설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의 과정을 통해 라이브 채팅방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입퇴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참여자가 발언권을 요청해 방장이 수락하면 저게 그린라이트면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이렇게 음성 채팅을 진행하실 수 있고 동시에 텍스트 채팅과 실시간 찬반 투표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게시글 관련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 유저들은 찬반 투표 혹은 댓글, 대댓글 작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대댓글이 작성되면 원본 작성자에게 푸시 알림이 갑니다. 게시글들은 투표 참여 순위나 최신 순으로 조회하여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키워드 검색과 카테고리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 페이지에서 자신이 참여한 글만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다크 모드를 지원하고 회원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주요 기능과 관계된 부분을 확인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시글 관련 구조입니다. CRUD를 위한 구조로는 이미지 서버 S3, MySQL 데이터베이스, 캐싱을 위한 레디스, 그리고 키워드 검색을 위한 엘라스틱서치가 있습니다. 또한 댓글, 대댓글 알림을 위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실시간 토론방 관련 구조입니다. 텍스트 채팅과 찬반 투표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와의 소켓 연결,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로서 레디스가 사용되고 음성 채팅의 경우 웹 RTC를 위한 미디어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이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브로커로서 레디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이자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접속자 간의 채팅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채팅 메시지를 저장하기로 논의했는데요. 레디스의 펍섭에는 퍼시스턴스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대안에는 메시지 브로커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분산적이긴 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MySQL DB로 곧바로 저장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브로커를 교체할 경우 서버 비용이 추가된다는 부담이 있었고 저희 서비스에서 채팅 메시지를 저장하는 목적은 추후의 안전 검증을 위한 것일 뿐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산된 채로 저장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DB로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오픈비두 사용 이유입니다. 저희의 음성 채팅을 위해서는 웹 RTC가 필요했고 10명의 참여자를 감당하기 위해 미디어 서버가 필요했습니다. 미디어 서버 선택에 있어서는 지원 언어, 러닝 커브, 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오픈비두가 신속하게 활용하기 좋은 선택지라고 논의하여 이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엘라스틱서치 사용 이유입니다. 키워드 검색 시 시간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쿼리를 하는 방법에는 MySQL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할 경우에 단순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수정 작업 시에는 엘라스틱서치에서 추가 작업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발생 빈도를 고려해 봤을 때 수정보다는 조회 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기술적 도전과 배움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프론트에서의 소켓 이슈입니다.
처음에는 채팅 메시지와 투표를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연결하여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팅과 투표는 별도의 컴포넌트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컴포넌트에서 샌드를 하면 동일한 메시지 또는 투표 사실이 2번씩 수신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로 분리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반복 요청으로 인한 소켓 과부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표와 채팅 메시지를 위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와의 소켓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이슈는 음성통신에서의 모든 사용자 행위마다 웹소켓의 최초 요청이 반복되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음성통신 컴포넌트에서 소켓 엔드포인트가 관리되고 있었던 점과 연관이 있었고, 이를 각각의 child 컴포넌트로 분리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이슈입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통해 DB 커넥션 관리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먼저 한 팀원이 회원 가입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연결 시간 초과로 커넥션 아웃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테이블의 PK 전략이 오토일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커넥션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PK를 아이덴티티 전략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인서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PK 전략에 따른 시간 소요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JPA의 배치에서는 아이덴티티 전략을 지원하지 않아서 JDBC의 배치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토 전략과 병존한 배치는 심지어 배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즉 큰 성능 향상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아이덴티티 전략을 고수하고 JDBC의 배치를 사용할 경우에 시간 소요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저 피드백에 대한 대응 과정입니다. 발생한 이슈는 iOS에서 카카오톡, 라인 등의 인앱 브라우저로 접속할 시에 저희 앱의 필수적인 마이크 알림 권한 요청과 화면 렌더링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안내 페이지를 통해 외부 브라우저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단계 추가로 인해 사용자 이탈이 우려되었지만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 제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